우리가 존경하는 투자자들은 폭락이 오기 전에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몸담그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줍줍을 할까요? 2020년 코로나 최저점이 오기 13일 전입니다. 2020년 3월 23일쯤이 대략 코로나 폭락 최저점입니다. 그리고 해당 뉴스는 3월 10일입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직 더 떨어질 구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이때 패닉셀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어제까지 모두 웅죽 잘하셨나요? 저와 멤버십 분들은 어제는 오랜만에 장 초반에 2차 매수 타이밍 마지막 5일차 비중을 매수했는데 마감했을 때보다 싸게 매수해서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딱 5일차 매수가 끝나는 날 큰 상승을 보여주어서 당연히 운이 좋은 거지만 괜히 기분이 좋은 건 어쩔 수 없네요. 저번에 장중에 샀을 땐 거의 고점 부근이라 역시 답은 종가 매수라 생각했지만 사실 매일 저점에 사는 것은 불가능이니 스스로 선택하시는 게 후회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가장 좋은 건 하루하루 주가 흔들림은 언제나 있고 앞으로도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말이죠. 오늘은 전해드린 뉴스들이 또 많아서 정말 꼭 알아야 하는 뉴스들로만 고르는데도 양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꼭 봐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되는 부분들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꼭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관련 연설을 했는데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드리고, 다음으로 화이자와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가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에 FDA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신용등급 트리플 A를 받으면서 미국 정부와 동격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되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언급을 한 건데요. 미국은 이와 관련해 강력한 무역 제재를 예고한 바 있어서 이 부분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QLD와 SSO,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나흘 만에 크게 반등했는데요. 지난 3거래일 동안 하락세를 이어간 끝에 바이든의 연설, 남아공 확진자 감소, 코로나 치료제 승인 가능성,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들은 장 초반 숨고르기를 거친 뒤 오름폭을 크게 확대,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저와 멤버십 분들은 어제 장 초반에 매수를 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다우는 1.6% 상승, 나스닥은 2.4% 상승, S&P 500은 1.8%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초록초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맵인데요. 빅테크, 파이낸셜, 에너지주도 크게 상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3%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 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역시 실적 발표를 하고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이유 중 하나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이크론과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잘 나온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32입니다. 어제 25의 극심한 공포보다는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공포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직 오미크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 요소가 많죠. 그리고 오늘 시장이 가장 주목한 이슈는 바이든의 오미크론 관련 연설이었습니다. 바이든 연설에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접종한 사람보다 죽을 확률이 14배 높다는 것과 오미크론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지만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3차 부스터샷을 맞아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국민들은 오미크론을 걱정하고 있지만 패닉할 필요가 없고 최선책은 백신을 맞는 것이다. 백신 접종소 1만 곳 신설할 것이다. 그리고 집에서 무료로 테스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결국 백신을 맞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락다운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2020년 3월과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말한 거죠. 또 어제 말씀드린 조 맨친이 쏘아올린 작은 공인 BBB 플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BBB 플랜이 중단되니 골드만삭스가 GDP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주식이 급락하지 않았냐, BBB 플랜은 경제에 좋다고 말하지 않았냐, 노벨상 수상자들이 만든 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조맨친 의원과 얘기해보겠다고 말하고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바이든의 연설에 힘을 받은 이유 중 하나로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된 남아공에서 코로나 환자 발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온 건데요. 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사망률이 오르지 않았으며 중상은 델타보다 훨씬 약하다고 말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도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고 그로 인한 뉴스들로 변동성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계속 오미크론에 대한 뉴스를 봐야 한다는 거겠죠. 지난 주말에는 오미크론과 관련한 악재들이 넘쳐났다면 지금은 또 오미크론과 관련한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일부러 이렇게 뉴스를 내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는 건지, 왜 이렇게 하루하루 소식이 다른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보건당국이 머크와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이르면 수요일에 발표한다는 소식입니다. 치료제가 보급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택에서 수일에 걸쳐 복용하는 방식으로 처방되어 현재 전 세계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중환자 병상 등 의료시설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예상대로만 흘러가준다면 위드 코로나로 인한 재봉쇄가 덜할 것으로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세계 1위 기업 애플이 AAA 신용등급 클럽에 가입했는데요.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존슨앤존슨 이후 세 번째입니다. 이제 애플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과 같은 수준이며 우리나라 한국에 비해서도 두 단계나 높은 수준인 겁니다. 상향 조정한 이유로는 애플이 뛰어난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3년 동안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 전망이 매우 강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애플의 광범위한 고객, 그리고 강력한 고객 충성도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제가 항상 애플 얘기할 때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이번 상향으로 애플은 미국 달러화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은 거고, 애플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연금이 안정성에 대한 기반인 거죠. 무디스는 애플의 위험 요인은 현재 짧은 제품 주기와 소비자의 선호 변화, 그리고 공급망 관리를 꼽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짧은 제품 주기와 소비자의 선호 변화는 사실 애플의 재구매로 연결되고 애플 생태계에서 빠져나갈 수 없기에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급망 관리가 애플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막대한 연금을 가지고 성장성까지 받쳐주는 거대한 기업이 이 시기에 더 굳건히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들 중 유일하게 좀 불안감이 생기는 뉴스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 분쟁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가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현재 서방 국가들의 공격적 행보에 대해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는데요.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이슈이며 우리나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제 댓글에 지금 이 이슈로 인해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해야 한다는 댓글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저 현금화할 생각은 없지만요.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이 러시아의 경고가 많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뿐 아니라 유럽을 겨냥한 핵 전력 재배치 가능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외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나토에 대응해 중거리 핵 미사일을 벨라루스 등 유럽에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강경 발언에 대해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와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다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는데, 미국과 나토는 만약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강력 제재를 한다고 경고해둔 상태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아무리 봐도 길게 보면 딱 봐도 웅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장 오늘 상승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오를 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주가에 조정을 주고 있는 악재들은 오미크론, 금리 인상, 테이퍼 가속화, 인플레이션, 그 외 러시아, 중국, 터키 이런 악재들도 있겠지만 이런 악재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는 악재들은 이미 이런 조정을 통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술주,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이미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미크론의 소식, 테이퍼 가속화, 인플레이션 역시 이미 일정 부분 이번 조정을 통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올해 지금보다 떨어져서 마무리할지 상승해서 마무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10년 뒤 나스닥과 S&P 500은 지금보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거고요. 투자라는 건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만약 지금 1년간 하락장이 시작될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매도하시고 하락장에 저점이 올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한지 해봐야 왜 결국 투자자는 가장 좋은 곳에 투자해야 하고 왜 계속 투자한 상태로 계속 몸을 담그고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폭락 때도 마찬가지. 폭락 조짐이 보이면 매도하라는 건 이론적으로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에 대비해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현실적인 전략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투자자들은 폭락이 오기 전에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몸 담그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줍줍을 할까요?
2020년 코로나 최저점이 오기 13일 전입니다. 2020년 3월 23일쯤이 대략 코로나 폭락 최저점입니다. 그리고 해당 뉴스는 3월 10일입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직 더 떨어질 구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이때 패닉셀을 할까요?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이때 매수하는 겁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워렌 버핏도 코로나에 무려 60조 손실을 봤지만 이때 워렌 버핏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미국을 멈출 수 없다. 미국은 다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미국의 경제 성장을 예상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돈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60조 손실을 봤는데 말이죠. 심지어 이때 모두가 아는 항공주 손절도 있는데 그냥 몸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니까요. 나스닥 200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빨간 원은 제가 9월부터 매수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인데요. 저때 전 매수 타이밍마다 줍줍했고 오른쪽에 검정 박스에서 어제까지 QLD 2차 매수 타이밍 5일차 비중을 모두 매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잠시 관망하는 거고 열심히 일해서 빨리 계좌에 다시 투자할 연금을 넣어야죠. 그냥 내 돈을 저기에 넣어두고 수익금을 위해 수익률은 신경 쓰지 않고 원칙대로 매수 타이밍이 오면 줍줍하는 겁니다. 다음은 S&P 500 200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전 SSO는 QLD보다 먼저 7월에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빨간 원들이 제가 매수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SSO는 2차 매수 타이밍 2일차 매수가 어제 끝났는데요. 전 이번에 목돈 쓰일 곳이 있어서 SSO 매수는 쉬고 QLD를 집중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SO 2차 매수 타이밍 진행 중이신 분들은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오늘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5일차 비중까지 매수 완료하시면 됩니다. 곧 QLD는 다시 90달러를 터치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같이 줍줍하신 분들은 QLD의 주가는 다시 제자리 90달러로 왔을 뿐인데 저와 함께 추가로 내려갔을 때 줍줍하신 분들은 수익금이 그때보다 더 늘어나 있겠죠? 떨어졌을 때 매수 타이밍에 줍줍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가장 확실한 종목의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는 우리에게 욕심의 마지노선인 200 QLD와 SSO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게 투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통찰력이 아니라 이걸 10년 동안 내가 그대로 보유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그 가장 어려운 걸 해보기 위해 저도 저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웅죽 가족분들과 함께 투자하고 있고 웅죽 가족분들도 이곳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같은 투자 생각을 가진 가족분들과 함께 멘탈 관리를 해주며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혹시나 뉴스에 겁먹어서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못했는데 상승한다면 댓글을 보면서 다들 역시 이렇게 무서운 시장에도 줍줍하셨구나. 나도 다른 분들처럼 다음엔 잘 지켜봐야지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함께 5줄 웅줍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